안녕하세요. 아빠와 나 유튜브의 아빠의 둘째 딸입니다. 네, 오늘 처음 제가 인사드립니다. 제 동생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깍두기로 한번 출연했습니다. 제가 출연한 이유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나왔어요. 먼저는 우리가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왜 신청해야 하는가, 도대체 이걸 신청하면 뭐가 좋을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집에서 이 케어가 너무 어려울 때 이렇게 요양원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 가게 되시잖아요. 네, 그럴 때 그 이용료를요,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게 되면 8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 금액이 정말로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에 꼭 가시지 않아도 저희가 왜 데이케어 센터 이용하시잖아요. 갔을 때 한 85%의 금액을 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씩 그 방문해 주시는 요양보호 선생님이 계신데 그 비용의 85%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만 저희가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좀 거동이 어려우셔가지고 요양원을 이용하셔야 되거나 데이케어 센터나 또 방문 요양을 하셔야 할 경우 이 등급을 받아야지만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꼭 신청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것 말고도 또 복지용구도요,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환자용 전동 침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침대를 실제로 구매하거나 이것을 빌리면 돈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게 등급이 있다 보니까 이 복지연구를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저렴한 금액으로 지금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동 침대뿐만이 아니라 뭐 욕창 방지 매트라든지 소변기나 대변기나 휠체어 같은 거, 그리고 화장실에 까는 미끄럼 방지 패드나 이런 부분들도 다 복지용구로 해서 저렴하게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 등급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요. 누가 신청하는가? 네,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신청 자격이 크게 나이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어요. 먼저 65세 이상인 분들은요, 혼자서 일상생활 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단서가 달려있죠. 6개월 이상. 좀 생활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65세 미만, 65세가 안 되더라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분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냐면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노인성 질환, 치매나 파킨슨이나 이런 뇌혈관성 질환이나 중풍 같은 것들, 이런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65세가 안 되더라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화를 하시면요, 거기서 상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 이제 이거 신청을 했을 때 어땠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65세 이상이었고, 저희 아빠가 이제 경증 치매를 앓고 계셨었어요. 근데 당시에 처음 신청했을 때는 등급이 안 나왔어요. 아직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청하고 나서 이 공단에서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저희 아버지의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체크를 하셔서 점수를 내시거든요. 특정 점수의 점수가 나와야지만 이 등급으로 이 심사가 돼서 이게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 점수가 조금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신청에서는 저희가 이게 됐거든요. 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물론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서 아빠의 병세도 조금 더 심해진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는 아빠가 정말 이 기준대로요,
혼자서 일상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단계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 치매약을 드셔야 되는데 저희 딸들은 다 직장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그걸 챙겨 드셔야 되는데 아빠가 이제 약을 먹었는지 어쨌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고 막 여러 개를 먹거나 아니면 아예 안 챙겨 드시거나 막 하더라고요. 이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걸 못 챙겨 드시니까 혼자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뭐 가스불이나 이런 부분들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집 밖에 나가면은 또 길을 이제 막 못 찾는 단계가 오다 보니까 진짜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를 이제 데이케어 센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케어 센터도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데이케어 센터는 치매 노인분들이 다니시는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색칠 공부 같은 것도 하고 식사도 잘 챙겨주시고 하고 이제 저녁에 다시 집으로 차 타고 귀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빠 혼자 있는 게 너무 불안하니까 데이케어 센터로 아버지를 보냈어요. 근데 저희가 등급이 없다 보니까 등급이 없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그 이용 비용을 저희가 다 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다 대더라도 우리가 데이케어 센터로 아빠를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이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케어 센터에서 이렇게 저희 사비로 모든 걸 이제 지출하면서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시 그러면서 저희가 등급을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공단에서 이제 저희 집이 아니라 그 데이케어 센터로 오셔가지고 그걸 보셨어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좀 생각하셨겠죠. 근데 진짜 이분은 거짓말이 아니라 혼자서 생활이 안 돼서 이런 곳에서 데이케어 센터에서 이용을 하고 계신 분이구나. 진짜 이게 필요하신 분이구나. 공단 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아버지가 조금 더 처음 신청할 때보다 이 기준에 정말 맞게 되었었고요. 그랬을 때 진짜 등급이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데이케어 센터를 시설을 진짜 이용을 하시게 되니까 그 공단에서도 좀 객관적으로 보시게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처럼 먼저 좀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좀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이분들이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좀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요. 공단에서 이렇게 나와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체크하셔요. 근데 이것도 이게 약속을 먼저 이렇게 잡잖아요. 몇 시에 괜찮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요새는 되게 그 시간에 안 맞추시고 막 불시에 오시더라고요. 네, 이제 공단에서도 그 사실 여부를 이제 확인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시에 조금 오셔가지고 시간에 안 맞게 오셔서 저희의 그런 꼼꼼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이렇게 체크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그 공단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한테 그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랑 그다음에 그 양식을 주셨어요. 의사 소견서 양식을 주셔서 이제 그거를 갖고서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이렇게 받으면 그걸 저희가 이제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심사가 되고 결과 통보가 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첫 번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인터넷이고 뭐고 나 너무 어려워 힘들어 하시는 분은 그냥 직접 가시면 돼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셔도 되고 가족들이나 이렇게 대리인들이 갈 수 있어요. 가서 신청이 됩니다. 제가 이제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가실 때 이제 본인이 갈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대리인이 갈 때는 이 대리인의 신분증을 챙겨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두 번째는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로 가십니다. 네이버 이 검색창에다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요약된 핵심을 요 밑에다가 연결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보이시죠? 네, 요거를 이렇게 탁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본인이라면은 요걸 클릭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대리인 가족이
대신해서 신청하시는 거면 대리인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딱 누르면은 이제 신청자 로그인을 하게끔 나오는데 그럴 때 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은행이나 금융기관 뭐 이런 데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그게 있으셔야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딱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가 홈페이지로 그냥 들어가게 된 경우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로 그냥 들어가게 된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 바에 민원 상담실이라고 있죠. 네, 여기를 딱 클릭하시면 여기에 두 번째 장기 요양 신청이 있고 여기에서 인정 신청을 누르면 아까 그 항목에 나오면서 신청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은 여기 내용 보시면은 알아볼 수 있게끔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공단에서 오시게 된다 그랬죠? 네, 공단에서 이제 오시게 되면서 의사 그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뢰서를 저희한테 주세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저희가 제출해야 돼요. 의사소견서 발급이 아무 병원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발급이 가능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큰 병원으로 갔었어요. 미리 전화하셔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게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의 경우에는 모든 보건소는 아니고 일부 보건소에서 이걸 또 가능하다고도 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뭐 보건소, 해당 보건소에다가 한번 전화하셔서 가능한 곳인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알아보신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공단 직원분이 주시는 그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적게 이것을 발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의사소견서를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서 받아서 네, 요거를 이제 제출을 하는데요. 어떤 병원에서는 이것을 그냥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병원도 있고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서 공단에 가서 이제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요? 직접 가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그러면 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언제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온다. 그래서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방문해서 그 환자의 상태를 다 살피고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랑 그 양식을 이제 주십니다. 그럼 그걸 갖고 가능한 병원에 가서 그걸 의사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공단에서 이제 심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저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제 등급이 그때 최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참고할 것이 우리가 65세 미만 같은 경우에 65세 미만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서식자료실에 가서 보면은 의사소견서를 이렇게 미리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65세 미만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조사하기 전에 신청서를 낼 때 의사소견서를 다운받아서 그것을 작성해가지고 그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그걸 받아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